본인 몸에 자전거가 맞지 않는데 계속 페달링을 하다 보면 관절이 갈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랩입니다. 젊은 분들이 통증이나 저림, 당김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 데는 그 원인이 될 만한 것 중에 운동의 비중이 꽤나 큽니다. 제 병원 역시 운동을 본업으로 하는 운동선수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럼 한번 부상의 원인이 될 만한 운동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아참, 기본 전제는 모든 운동이 우리 몸에는 좋은 겁니다. 다만 부상을 당하신 분이나 증상이 심하게 나왔던 환자분들 중에 비율이 높은 순으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웨이트는 몸짱 열풍이 오래전부터 불었기 때문에 워낙에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웨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운동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영상만 보면서 이게 맞겠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몸이 커지면서 자신감도 붙고 과신하게 되면서 무게를 많이 치고 횟수를 채우는 식의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그냥 많기 때문입니다. 손상되는 부위도 각양각색이고 증상도 가벼운 분들부터 증상이 심한 분들까지 워낙에 차이가 커요. 이건 그냥 예의상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웨이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진 않지만 잘 다쳐서 오시는 스포츠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이런 부상은 아닙니다. 저희 땐 스트라이다라고 예쁜 자전거가 유행했었는데 요즘도 타고 있나요? 어쨌든 저는 손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말고 이 자전거를 최고로 뽑고 싶습니다. 당연히 동호회 분들이나 전문적으로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동호회 분들이나 자전거를 전문으로 타시는 분들은 시작을 하실 때 옆에서 봐주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초보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보분들이 무작정 체중이 늘었다고 자전거로 1시간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또는 영상을 보니까 왠지 멋있어 보여서 팔당댐까지 자전거로 왕복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자전거 안장에 올라타서 앞으로만 갈 수 있으면 자전거를 제대로 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밟는 페달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다고 하네요. 꼭 오래 자전거를 타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에게 페달링 방법과 자전거를 본인 체형에 맞게 피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몸에 자전거가 맞지 않는데 계속 페달링을 하다 보면 관절이 갈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어릴 때 타던 자전거를 꺼내서 탄다? 그러면 당연히 관절 각도가 맞지 않겠죠. 불편한데도 일단 당장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냥 탑니다. 그러면 무릎에도 부담이 갈 뿐더러 이쪽 천장 관절 부위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타다 보면 요추는 물론 천장 관절,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모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설마 누가 그렇게 망가지게 무식하게 타냐? 라고 하는데요. 실제 오시는 분들은 허리, 골반, 다리까지 통증은 물론 저리고 땡기고 심지어는 서해부나 항문 쪽 깊은 부위까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탑3, 주짓수입니다. 주짓수도 매우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주짓수를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도 분노 조절 잘해로 바뀐다고들 하죠. 저도 학생 때 영춘권을 배웠다고 까불다가 주짓수를 배운 선배한테 트라이앵글 초크를 당하고서 죽을 뻔했습니다. 보통 블랙벨트를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짓수를 배우는 초반에 열심히 하시다가 부상을 당해서 그만두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벨트가 높은 분들도 시합을 뛰시다가 너무 열심히 해서 다치기도 하죠. 주짓수라는 운동의 특성상 스파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요. 초보분들은 자존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아프면 바로 탭을 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운동들을 조금 하고 몸이 좋은 분들은 주짓수를 처음 시작할 때 버티고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상대방이 요것 봐라 하면서 더 힘을 주실 수도 있겠죠. 안바나 초크를 걸렸을 때 이스케이프를 위해서 힘쓰시는 초보분들이 팔꿈치가 과신전되거나 어깨가 다치거나 목을 다쳐서 오십니다.
초보 때는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두시기 바랍니다. 또 주짓수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골반이나 고관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과하게 힘을 쓰시다가 엉덩이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짓수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아니 이렇게 하는데 부상을 안 당하겠어요? 네 번째는 크로스핏입니다. 이 운동도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주짓수와 반대로 초보분들은 아예 시도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적습니다. 오히려 크로스핏을 오래 하시고 해외 대회도 나가는 능력자분들이 고질적인 부상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일단 치료하고서 조금 좋아지면 대회 나가서 뜁니다. 그러고서 다시 악화시켜서 오시죠. 제가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건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식 자세를 계속 유지하긴 힘들고 또 지치다 보면 관절을 비틀어서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관절들을 쓰시면서 어깨 부상이나 팔꿈치 부상들을 많이 입어 오십니다. 다섯 번째는 클라이밍입니다. 의외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환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초보분들이 많이 다쳐 오십니다. 저는 사실 이 운동이 궁금해서 환자분들한테 왜 다치게 됐는지 여쭤봅니다. 근데 클라이밍을 할 때는 팔꿈치를 편자세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초보분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꿈치에도 힘을 주고 손에도 힘을 주고 어깨에도 힘을 주면서 계속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가락 관절에 부상이 아주 많으세요. 손가락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스포츠 손상으로 오는 여러가지 운동들을 알아봤습니다. 순위를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 제 기준 근육 손상을 넘어서 관절 손상, 신경 증상까지 심하게 나타나신 채로 오는 분들의 비율들을 나눠본 겁니다. 보통 흥미를 붙여서 운동을 하다가 보면 적절하게 쉬어야 할 때도 잘 휴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운동이 재밌으니까요. 근데 이럴 때 부상을 입기 제일 쉽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오래오래 운동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패밀리앱이었습니다.